프레젠테이션 잘하기는 이게 지난 3년 반 전에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솔루션 사업을 하는 한 200명 정도 되는 회사에서 대표님이 우리 그 구성원들의 역량을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 일 잘하는 그리고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그 수준으로 높일 수가 없겠냐 이래서 전체 13주 교육 프로그램을 그때 기획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.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잘하기 전에 또 필요한 게 이 스트래티직 띵킹, 전략적 사고라고 하는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이와 관련돼 있는 것들이죠. 그래서 이게 컨설턴트, 일 잘하는 컨설턴트, 이런 분들만 갖춰야 될 역량이라기보다는 그 대기업에서도 임원이 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, 계획 이런 걸 다른 사람들한테 잘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한테 요구되는 것인데 학교 때 이런 걸 잘 가르쳐 가지고 대학교까지 졸업하면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죠. 개인의 차이도 있긴 한데 이걸 직장 생활하면서 자기의 생업이 걸려 있는 그 일과 관련해서 자기 역량을 개발하면 그러면 이제 평생 자기 하는 일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때 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그 이후에 회사로 보면 한 4개 회사 정도 지난 3년 반 동안 이걸 설명하고 실제 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 배경인데요. 우리 사업을 하는 우리하고 관련해서 사업 성공에 중요한 역량을 갖는 기회를 마일스톤 오퍼튜니티,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마켓 포지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회를 랜드마크 오퍼튜니티라고 합니다. 이런 걸 통칭해서 이제 스트래티직 오퍼튜니티, 전략적 기회인데 전략적 기회의 이제 수주 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회 포착, 고객과의 초도 미팅에 이어지는 일련의 미팅, 제안서, 제안 발표, 가격 제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제대로 준비돼서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되겠죠. 근데 이걸 잘하는 사람한테 맡겨서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잘할 수가 없겠죠. 구성원들이 모두 다 어느 정도 수준에 전체 현재 평균 수준이 80점이라고 하면 그걸 90점, 95점으로 올리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방법이 있다 이런 거고요. 그 중에 제안 발표는 이제 수주에 큰 영향을 미쳐서 구성원 모두가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야 되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살아가는데 다 도움이 되는 중요한 역량입니다. 그래서 이걸 요구를 받아서 계획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저의 경험으로 얘기를 해야 그게 살아있는 이제 그 생생한 피부로 와닿고 그래서 각자가 이런 역량을 개발해야 되는 필요나 방법에 대해서 체감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일반적인 게 아니고 저의 철저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. 그래서 그 90년대 말 2000년 초 2000년 중후반에 이제 큰 프로젝트들 제안도 하고 제안 발표도 직접 제가 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수행할 때 그 중요한 대기업의 CEO 보고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이런 것들을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. 그래서 이 교육은 수강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강의 2시간이 있고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강생 본인이 수행한 실제 발표를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서 이를 1대1 개별 프레젠테이션 시연, 피드백, 그 다음에 조별 토론 이런 방식으로 했습니다. 그리고 제일 아래 보이시듯이 사전 서베이를 해서 제가 교육하는 건 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전 서베이를 해서 그 관련된 주제와 관련된 각자의 고민과 이슈를 취합을 해서 그게 이 교육을 통해서 해결되도록 이런 방식으로 했습니다.
그래서 이제 교육할 때 질문을 던지는 건데 어떤 고민과 이슈가 있는지, 그다음에 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. 근데 제가 교육하는 것들이 다른 것도 다 같이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보고 그것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가는, 그래서 실전적으로 자기가 이 교육 과정에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걸 실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걸 목표로 하는데, 그렇게 하고 이 프레젠테이션을 잘한 사람 중에 아마 간디가 이 중에 한 분으로 들어가 있다는 걸 잘 모르실 거예요. 또 마크 트웨인이 또 잘 설명하기 위해서 스피치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하는지도 잘 모르셨을 텐데 이런 얘기도 하고, 그 다음에 그 벤치마크 대상으로 제가 사전 서베이에서 물어보면 단연 첫 번째가 스티브 잡스입니다.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을 따라 배우는 게 중요하겠죠. 그래서 최고의 프레젠테이션이 뭔지라고 하는 거를 가이드라인인데 그게 크게 네 가지예요. 그래서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청중 관심 끌기, 이걸 제일 잘하시는 분이 삼성전자의 권오현 부회장이 잘하셨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. 그다음에 심플리시티가 있고 그 자료의 구성에 강한 컬러 대비도 있고 6라인 넘지 않기라고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도 있습니다. 그 각각에 대해서 그러한 이유는 주의력을 초반에 이렇게 끌지 않으면 통상 다 이렇게 주의력이 초반에 높았다가 감소하고 다시 이제 상승하는 이런 커브를 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시도를 할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심플리시티 왼쪽에 보시면 아주 심플하지만 뭔가 있어 보이죠. 그래서 메시지를 던질 때 매우 간결한 그런 표현이 중요하다. 그리고 칼라 대비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. 제일 오른쪽에 있는 큰 박스가 제일 잘 보이죠.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no more than 6 words per line도 있고요. no more than 5 lines of text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데, 프레젠테이션의 프로세스 및 일반적인 구성으로 슬라이드당 2분, 20분 발표하면 12슬라이드,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이드라인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프레젠테이션 잘하기를 한 장으로 제가 요약한 건데, 이걸 교육 과정에서 자기 걸로 만들면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온다는 게 저의 신념입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 장으로 되어 있어서 뭐가 뭔지 정확하게 안 들어오실 텐데 리허설이 매우 중요하고, 그래서 리허설이라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는 게 중요한데, 본인 리허설을 위해서 스크립트, 본인이 리허설하는 거, 리뷰어 리허설, 그 다음에 골든 사일런스는 제가 B2B 세일즈 교육할 때 그때 가르쳤는데 생활의 지혜입니다. 그 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내용인데,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구체적인 프레젠테이션 결과의 이미지로 생각을 하면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들으면 또 읽으면 자기가 아무리 머릿속에서 잊어버리려고 해도 기억나게 만드는 게 가장 잘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이를 잘하기 위해서 백오더 스케줄링을 하는 게 중요하고, 그래서 1차, 2차, 그 다음에 마지막 중요한 제안 발표나 이런 데서는 Q&A가 중요하니까 워드 용지 한 페이지 정도의 문답을 쓰는 그런 예상 문제 10제. 이거 모든 딜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큰 딜은 이렇게 준비해야 성공 확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게 저의 성공 경험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, 요거는 이제 짧게 넘어가겠습니다. 제안서, 제안 발표 자료, 보고서 이런 걸 잘 작성해야 되니까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.
그래서 스토리라인을 미리 잘 작성하고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게 중요하고요. 그다음에 제안 발표 자료에서 이미 제가 2001년도에 그 대기업 통신사 한 군데 제안할 때 이게 수주했던 그런 제안 발표 자료의 형식인데, 고객 입장에서 본 프로젝트의 핵심 성공 요인 5가지를 정리하고 그걸 대시보드로 계속 드릴다운, 드릴아웃, 드릴다운, 드릴아웃 하면서 설명을 했던. 그리고 이 틀은 많은 회사에서 아마 이제 이 틀을 사용하고 있고,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걸 최근에도 고객사에서 제가 대기업 IT 자회사나 뭐 이런 데서 제가 교육하면서 코칭하면서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형식이고, 그 다음에 보고서는 저는 삼성 반도체 1997년도 우리나라 첫 번째 SCM 프로젝트를 할 때, 그때 프로젝트 끝나고 나서 PM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. 엄격한 고객이 실력이 있는 컨설턴트를 양성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만큼 그 이후에 컨설턴트로 일을 하면서 컨설팅 사업의 리더로서 성장할 때, 그때 큰 역할을 했던 게 우리나라 글로벌 리딩 기업들이죠. 삼성전자, 포스코 뭐 이런 데서 일을 했던 그 경험이 가장 중요한데, 그런 데서 내부 보고를 컨설턴트가 보고할 때 엄격한 수준을 요구를 하잖아요.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비교도 당하면서 모멸감도 받고, 그런 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완성을 했는데, 보고서 예시는 2007년도에 97년부터 시작해서 한 10년의 여정으로 정리된 것들이에요. 이건 뭐 경고하고, 그 다음에 이 화면을 보시면 보고서가 어떤 식으로 좌우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제안서 제안 발표자로 보고서 잘 작성하기는 자신의 생각을 깔끔하고 단순하며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때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쉽고요. 설득력 있는 제안서를 작성하는 것은 많은 분야에서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. 논리적 사고, 문제해결 방법 등은 이를 위한 기초고, 핵심 성공 요인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제 요 한 줄 한 줄마다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교육 과정에서 설명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심플 앤 클리어, 내용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. 그래서 그 화면에 불필요한 걸 모두 없애고 심플 앤 클리어하고, 아까 처음에 프레젠테이션 까만 나무하고 뭐 이렇게 사람하고 이렇게 있는 그림에서도 보시듯이 이렇게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 다음에 논리적 사고와 문제해결 방법론이 이것의 기초라고 했는데, 저는 이런 신조를 가지고 있어요. 학교 때 수학 공부 잘 못하는 이유는 우리 선생님이 왜 이걸 공부해야 되는지, 살아가는데 인류가 어떤 이차함수,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, 각도를 구하는 거, 이런 것들이 다 피라미드 만들고 이러는데 다 사용된 거잖아요. 그런 거 설명 안 하고 공식부터 외우게 하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어떤 필요하고 이게 공부하고 연결되는지 몰라서 사실은 못하는 거죠. 그래서 자기 생업을 책임져야 되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갖춰야 될 역량을 진짜 고민을 해본다고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매우 빠른 시간 안에 논리적 사고와 문제해결 방법론을 가질 수 있는데, 저의 신념은 누구나 훈련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 역량을 한번 체득되면 업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도 활용이 가능한 것이어서 이런 이제 생각으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것들인데,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작년 가을에 실행했던 그 대기업의 IT 자회사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교육은 한 60명 했고, 그다음에 실제 1대1 프레젠테이션 리뷰를 한 거는 거의 하루 반 정도 시간이 걸려서 43명을 했는데 5개조로 나눠서 그때 했던 넥스트 스텝에 대한 설명인데, 이제 조별로 실습을 하는데, 그때 이제 저는 이런 시도를 처음 해보면서
이런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. 그래서 이게 이제 1조에 그 리뷰를 한 사람이고 한 사람당 7분씩 발표하게 한 거예요.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한 사람당 발표하는 거를 제가 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그 이제 뭔가 심판관으로 이제 체크하고 설명을 하다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것이 되겠냐 싶어서 2조서부터는 한 명이 발표하면 그 조에 있는 단 한 명이 리뷰어가 돼서 제가 체크리스트를 다 줬죠. 이렇게 앞에서 설명했던 그 내용들로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체크를 해서 반복되지만 중요한 것에 대해서 개인별 리뷰를 할 때 총 9번이 리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자기 것이 되게 이렇게 진행한 것이 있습니다. 이상으로 프레젠테이션 잘하기 교육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렸고